대한민국 노인 돌봄은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만 65살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34%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선택합니다. 돌봄의 질이 좋지 않아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간병, 살인 등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요람에서부터 노년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필수적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종교기관 등 가까운 기관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동네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현재의 기형적 의료 돌봄 체계를 개혁하고 안전한 노후, 노인 돌봄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늘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매번 최악과 최하의 기록을 갱신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은 신의 숫자입니까? 신탁이라도 받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라고 쓰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국민 협박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일방적으로 의료 개편안을 던져놓고 안 되면 의료계 탓이라고 국민들에게 이르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돌보는데 혼신을 다해야지 특정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혐오와 갈등을 일으켜 적대감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던진 배틀에서 윤 대통령님 졌습니다. 의대 정원이 의료 개혁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시급하고 산적한 개혁안은 제쳐두고 두 집단을 편갈라 싸우게 하는 하수의 전략에 우리 국민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숫자놀이 멈추시고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환자와 의사가 다른 국민이 아닙니다. 모두 대통령이 살펴야 할 국민입니다. 환자들의 어떠한 피해도 그 첫 번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오늘의 목소리를 무섭게 들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집에서, 노인 재가 의료 돌봄을 2배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어른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노인 의료 돌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병살인, 돌봄 독박 등 대한민국 노인 의료의 돌봄 현실은 암울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의료 돌봄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 의료 돌봄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미래, 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노인 의료 돌봄 이제 개혁해야 합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노인 10명 중 5명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 돌봄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가정 호스피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의료 돌봄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들이 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의 노인 의료 돌봄 정책은 다양한 의료 돌봄의 요구는 묵살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의존한 단편적인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 의료 돌봄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앞에 노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분포를 보여드리고 그 각각의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허양 노인을 위해서는 건강 증진 서비스와 재가 돌봄 서비스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재가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요양원,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현재와 같은 수용형 시설에서 생활형 시설로 바꾸는 것, 임종을 위한 노인을 위해서는 가정 호스피스를 강화하는
노인의 생애 주기 전체에 걸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시 기자회견문으로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지금의 2배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찾는 어르신들의 절반은 집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가 의료 돌봄으로 충분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르신들을 국가가 나서서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떠밀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아도 될 어르신들이 재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만큼의 재정을 재가 급여로 전환하면 추가 재정의 확보 없이 재가 급여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재가 돌봄 시간을 기존의 4시간에서 OECD 평균 수준인 8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10,000개의 노인주치의원, 5만 개의 노인의료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방문간호, 방문재활을 해주는 노인의료돌봄센터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간호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단골 약국 제도를 결합해 어르신들의 다제 약물 복용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이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재가 의료 돌봄을 위한 노인 주치의, 노인 의료 돌봄센터, 노인 단골 약국의 적용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 만성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까지 확대하여 국민 누구라도 집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맡겨지는 보호형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존엄한 노후의 삶이 보장되는 주거, 생활공간형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기존 시설을 구획으로만 구분하는 하드웨어적 전환 방식이 아니라 내 집같이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 맞춤 주거 공간으로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거주 생활 공간형 전환을 위해 관련 입법제도의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전면 급여화하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간호간병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의료 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부 임기 내내 시범 사업만 하겠다고 해서 생색내기용 공약에 그쳤습니다. 저희는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와 재가급여의 획기적인 확대를 추진하면 불필요한 노인들의 요양병원 입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간호간병 인력을 대폭 늘리고 간호간병 인력 중 간호사의 비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 학대를 줄이고 요양병원, 요양원의 노인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서비스는 출산, 육아, 아동, 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혜적이고 획일적인 제도의 테두리에 갇혀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사례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편적 돌봄으로 확대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적 개혁이 동반돼야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노인 의료 돌봄부터 시작해서 다른 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에서의 의료 돌봄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삶이 숨쉬는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